안녕하세요. 월가아재입니다. 80일간의 투자 일주 9일차 해보겠습니다. 이 80일간의 투자 일주 하면서 이제 다른 영상도 군데군데 올리니까 좀 힘에 부치긴 하는데 오늘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딱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열흘째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그다음 한국 시간은 오늘 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업률 넘버가 나오죠. 그 미국 실업률 나오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잭슨 홀이랑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은 오히려 좀 호재일 것 같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은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황은 내일 그 실업률 넘버 나오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용어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옵션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은 제가 사실 좀 나중에 다루고 싶은데,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옵션 하다가 또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간단히 좀 옵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철나님께서 선물 옵션은 쪽박 차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 사는 거에 비해서 훨씬 하이 리스크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오픈 인터레스트와 볼러틸리티 정의가 뭔지. 일단은 선물 옵션은 쪽박 차는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선물이랑 옵션은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쓸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것인데 5배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제가 가진 돈의 5배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실제 시장이 5%만 움직이면 저는 그 5배인 25%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뭐 10대 1 정도까지 되고, 또 옵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더 많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레버리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선물 옵션을 하면 강제로 막 10대 1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대 1을 써도 되고 레버리지를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읽기 시작하거나 하면은 본전 생각나고, 그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금 높게 써서 한번 돈을 벌고 나면은 그 맛을 못 잊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이제 도박처럼 빠질 수 있는 길이죠. 도박도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뭐 100만 원 들고 가면은 하루에 딸 수 있는 돈이 10,000원 아니면 20,000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도박하러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뭐 100만 원 들고 가서 1억도 잭팟 터지면 뭐 몇십억도 벌 수 있는 게 그런 도박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물 옵션은 쪽박 차는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제가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여기 ELW 영상에서 이제 1분 30초 정도 가시면은 3분 만에 이해하는 옵션 그 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더벅머리 시절에 옵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3분 만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파트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본편 그 금융상품 도구함 1편에서 변동성의 거의 모든 것, 이 영상에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란 무엇인지, 실제 변동성, 내재 변동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뒀으니까 여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에 제가 이미 설명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내재 변동성 이런 것들은 다 커버가 되고, 오픈 인터레스트는 한국말로 미결제 약정 이라는 것일 건데,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옵션을 롱하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다른 사람은 매도를 하겠죠, 저한테. 그럼 그 옵션을 제가 제 계좌에 가지고 있고 저쪽 편은 계좌에 그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청산을 하면은 다시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지금 열려있는 포지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옵션의 행사가 중에 오픈 인터레스트가 많은 구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현재 가격이랑 비슷한 행사가의 오픈 인터레스트가 많은데, 옵션 만긴 날 움직임에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많은 구간은 좀 변동성이 크다든지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매도는 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이제 콜 옵션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풋 옵션은 이렇게 생겼죠. 그 3분짜리 강의를 봤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가가 동일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사게 되면은 콜 옵션 사고 풋 옵션 사겠죠. 그럼 합하면은 이게 본인의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기준으로 만기일에 많이 내리거나 많이 오르면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게 양매수고,
양매도 포지션은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콜옵션을 사는 거고 이게 콜옵션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풋옵션을 사는 거고 이게 풋옵션을 파는 거고, 그러면은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팔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행사가에서 만기가 되면은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길 수가 있고 최대 이익 구간이 이제 행사가에 딱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은 행사가에서 정확히 끝나면은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둘 다 아무런 가치가 없이 없어지죠. 그래서 최대 이익을 얻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콜옵션 판 데서 손해를 보지만 풋옵션은 그대로 이제 가치가 없어져서 그 프리미엄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풋옵션에서 손실을 보지만 콜옵션은 그대로 이제 챙길 수 있어가지고, 양매도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동성을 숏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미래의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제 뷰를 가졌을 때 양매도를 합니다. 외가격은 이런 부분들도 이 기본편의 금융상품 도구안 보시면은 내가격, 중가격, 외가격도 여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감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델타, 감마, 외가 혹은 카파, 그 다음 세타,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옵션 그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옵션의 어떤 가격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인데, 이 델타는 뭐냐면은 그 기초 자산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옵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델타가 0.5라고 하면은 주식이 1달러 움직이면은 이 옵션은 50센트 움직인다, 이런 뜻이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주식이 1달러 오르면은 풋옵션은 50센트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 감마는 이제 델타의 변화율이에요. 델타가 속도라면 감마는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가는 변동성에 대한 이제 옵션 가격 변화. 그 다음 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옵션 가치 변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제로 금리 때는 사실 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세타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제 옵션 가치 변화. 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그 프리미엄이 만기 다가갈수록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세타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하루 흐를 때 얼마나 돈을 잃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옵션 그릭이다. 이 5가지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5가지를 아시면 되고, 옵션 매매를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 5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옵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숙지하시고 또 익숙해지시고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옵션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옵션은 배우려면은 진짜 각을 잡고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배우면은 정말 뭐 예전에 ELW 사태처럼 뭐 개미들 5천억 잃고 뭐 그런 시장이 사실 옵션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제 채널에서 옵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과 콜옵션은 딱히 누가 뭐 발행한다기보다는 서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매수를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손익 그래프가 제로섬으로 정반대인데 어떤 옵션들은 특정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은 주식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옵션은 애플 주식이 뭐 7월 만기, 8월 만기, 9월 만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각 만기별로 행사가가 뭐 150일일 수도 있고 145일 수도 있고 또 콜일 수도 있고 풋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수백 개의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옵션을 사려고 했을 때 그 반대에서 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옵션에서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마켓 메이커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 시카고에서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옵션 관련해서 마켓 메이커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일이 호가를 계속 제시를 해줘요. 모든 옵션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반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팔아주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주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이제 비싸게 사는 거죠. 저는 정반대로 그거를 이제 매수 매도 호가 차이, 비데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켓 메이커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그 비데스크 스프레드를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차액을 먹는 거고, 대신에 마켓 메이커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특정 옵션들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언제든 사거나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할라피뇨 커리님께서
오늘 커리 먹었는데 우리나라 공매도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상 무기한 공매도 연장이 되던데 미국처럼 게임스탑 운동이 가능할까요? 기한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제 숏을 공매도를 하고 있으면 계속 어떤 뭐 수수료 빌리는 그 이자 같은 건 내야 되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한과 상관없이 그 주식 가격이 되게 오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마진을 엄청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숏 스퀴즈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숏을 하고 있을 때 공매도를 하고 있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은 그 증권사 그 브로커리지에서 그 공매도 한 사람한테 입금을 더 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공매도의 손실 가능액은 무제한이잖아요. 만약에 $100짜리 주식을 사면은 제가 잃을 수 있는 돈은 $100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나 브로커리지에 $100를 넣고 $100짜리 주식을 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손님 때문에 본인이 손실 낼 그런 확률은 없죠. 그냥 뭐 $100가 진짜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고객이 이미 $100 넣어놨으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마진 거래거든요.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100를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하면은 $100가 뭐 $200를 가면은 이 손님은 $100를 잃는 거고 $100가 $10,000가 가요. 그러면 이 손님은 $9,900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제한으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잃을 손실분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뭐 한 $500 넣어둬라. 그렇게 이제 넣어둬라 하는 게 마진인데 그럼 $500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100가 $500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미 $400 손실 나고 마진 중에 $100 여력만 남겠죠? 그럼 $600 이상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700가 됐어요. 그러면은 고객은 $500를 예치했는데 이 고객이 이미 $100에서 $700 갔으니까 $600 손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고객이 그냥 증권사한테 배째라 하면은 그 나머지 $100는 증권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법적인 부분은 뭐 더 복잡하겠죠. 뭐 증권사가 이 고객을 뭐 고소하고 뭐 그렇게 돌아가겠지만 어쨌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00 정도 갔을 때 이 고객한테 돈 더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진콜이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300 가서 이미 이 고객이 예치한 $500 중에 $200는 손실 봤으니까 $300 여력밖에 없다. 증권사는 불안하니까 뭐 $200 추가 입금을 해라. 이렇게 마진콜을 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진콜을 냈는데 고객이 반응을 안 해주면은 이거를 증권사 그 재량으로 그냥 강제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은 그러면 이걸 그냥 청산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입금을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마진콜이 나고 이 고객들은 더 이상 이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이걸 청산하는 거죠. 그럼 청산을 할 때 공매도를 진입했을 때 청산한다는 것은 매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던 사람들이 손실을 봐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오르는 곳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거를 숏 스퀴즈라 하거든요. 숏은 이제 공매도 판다는 뜻이고 숏이란 뜻은 이제 공매도를 미국에서 숏셀링이라고 하거든요. 숏은 약간 모자란다 이런 뜻인데 공매도라는 것은 그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이제 되사서 갚는 거라서 없는데 판다, 주식이 부족한데 판다 해서 숏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숏이라고 하는데 스퀴즈라는 건 쥐어 짜는 거죠. 그래서 숏 스퀴즈라는 것은 이제 매수세가 이제 밀려 들어와서 게임스탑처럼 이렇게 주식이 확 오르면은 그 숏 했던 사람들,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쥐어 짜내지면서 청산당하면서 더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숏 스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무기한 공매도 연장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숏 스퀴즈는. 충분한 매수세가 있으면은 숏 스퀴즈가 날 수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그 변동성의 거의 모든 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옵션표 보는 법, 옵션표 아마 행사가랑 만기 그런 것들 같은데 이것도 나중으로 하겠습니다. 옵션에 엄청나게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샤프 지수와 소르티노 지수 둘 다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샤프 지수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것도 요건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백인의 전설 시리즈에서 서편에서 제가 샤프 지수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인의 전설 시리즈 서편 수익률의 무의미성과 샤프 지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 그 다음 변동성 리스크란 변동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 샤프 지수가 무엇인지 그 외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목차를 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소르티노 지수도 나오죠. 소르티노 지수도 나오고, 어쨌든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들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플레이리스트 가보시면은 선행편부터 시작해서 기본편 1편, 기본편 2편 요렇게 세 가지는 꼭 다 보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기본편 이제 더 나오는 것도 다 보시기 바라겠고, 백인의 전설 시리즈는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그 서편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고, 브이로그 볼 필요 없고 이제 시황 같은 거는 설렁설렁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롱, 숏 스퀴즈, 이것도 이제 롱은 오른다, 숏은 내린다, 이 베팅 맞습니다. 그리고 숏 스퀴즈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는 뭐 주식 용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몇 개인지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뭐 200~300개 되려나? 스큐 지수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스마일에서 스모크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 내재 변동성이 왜 이렇게 했는지 쉽게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건 어느 정도 옵션을 아시고 내재 변동성이 뭔지 아신다고 생각을 한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에서 내재 변동성은 행사가별로 달라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들이 있잖아요. 뭐 현재 뭐 S&P가 4,400이라 하면은 4,400 콜 옵션이 있고, 뭐 4,500 콜 옵션이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쪽에 콜 옵션들도 있고, 뭐 풋 옵션들 다 있겠죠. 그러면 각 행사가별로 내재 변동성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 옵션들이 이제 비싼지, 블랙숄즈 모델로 대입했을 때 변동성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그런 가격들이 있어요. 그럼 볼러틸리티 스마일이라는 것은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4,400 기준으로 4,500이랑 4,300의 내재 변동성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상방이랑 하방에 대해서 이제 마켓이 프라이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볼러틸리티 스머크라는 것은 약간 비붙는다, 한쪽 입꼬리만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인데, 이제 뭐 말씀하신 그 80년대 뭐 이후인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아래쪽 옵션들이 더 비싸졌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주식이 오를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데 하락은 엄청 빠르더라,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하방 쪽 풋 옵션들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4,400 기준으로 외가 콜 옵션 4,500 콜 옵션이랑 4,300 풋 옵션이 사실 같은 가격이었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움직이는 폭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폭락 사태, 베어 마켓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가격을 더 높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프리미엄이 3달러면 옛날에도 이것도 3달러였는데 이제는 이게 뭐 5달러다. 그래서 이제 내재 변동성을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 행사 가격, 그 현재 가격 기준으로 콜 옵션들은 싸고 풋 옵션들은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다, 볼러틸리티 스머크라고 하고요. 그냥 시장이 좀 더 이제 풋 옵션들을 비싸게 프라이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재 변동성과 블랙숄즈 모형, 블랙숄즈 모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블랙숄즈 식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하려면 이제 책 보고 꾸역꾸역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대부분 주린이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설명을 보고 이해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그렇게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블랙숄즈 모델을 어떤 주린이용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블랙숄즈 모델은 옵션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주는 모델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엄청 유명한 그런 경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옵션의 적정 가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이 제공하는 것은 어떤 옵션 가격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예요. 예전에는 옵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프레임워크가 없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블랙숄즈 모델의 그런 인풋 값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초 자산 가격, 그 다음 옵션의 행사 가격, 그 다음 뭐 배당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변동성, 미래 변동성, 그 다음에 그 이자율,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하면은 블랙숄즈 모델이 옵션 가격을 알려줘요. 그런 프레임워크를 블랙숄즈 모델이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왜 적정 가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입력 값들 중에서 이 볼러틸리티 파트, 이 값을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얼마나 변동을 많이 할지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값이 정확한 게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숄즈 모델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알려주고, 근데 이제 이런 입력 값들이 다 있어서 좌변, 우변이 있는데 좌변 중에서
이 volatility 값 빼고는 다 입력이 가능해요. 그냥 우변에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옵션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을 관찰되는 가격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에 volatility 빼고 다른 변수들은 다 관측이 되고 가격도 관측이 되면은 이 가격이 생각하는 volatility 값이 뭔지 이제 나오겠죠. 그거를 내재 변동성이라 합니다. implied volatility. implied는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내재 변동성. 미래 주식이 얼마나 많이 변동할 거냐 거기에 대한 현재 시장 그 옵션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다. 그런 뜻이에요. 내재 변동성이란.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 엄청 높으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에 엄청 변동성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재 변동성 지수가 빅스 지수예요. 그래 빅스 지수가 높을 때는 시장에 공포가 많다. 공포 지수 이렇게 불리는데 그게 이제 내재 변동성 개념이고 블랙쇼르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은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직접 유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정도 레벨이 되시면은 충분히 구글 치면 리소스는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반 주린이 분들이 블랙쇼르즈 모델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옵션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옵션을 알려드릴 때도 블랙쇼르즈 모델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셔야 되는데 매매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커버가 됐고 오늘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고 오늘 자기관리는 좀 늦게 깼어요. 오늘 7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명상 좀 하고 오늘 카레 먹었습니다. 그래 두부 카레 먹었어요. 살이 계속 빠지니까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좀 밥심을 내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6시 정도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시 화이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 한국 시간 저녁에 이제 실업률 넘버 굉장히 중요한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